이번 시간에는 나노33 IoT 보드를 이용해서 유선 통신을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보드에서 지원하는 유선 통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UART라는 통신을 활용할 겁니다. 이 UART 통신은 통신 속도는 느리지만 사용하기가 간단해서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이 UART 통신에 대한 개념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하시고 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UART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USB 포트로 UART 통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USB 포트로 전원도 공급이 되고 프로그래밍한 바이너리 파일을 업로드할 때도 여기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UART 통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UART 통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코딩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 툴즈 메뉴에서 시리얼 모니터라는 거 있습니다. 이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시켜 주세요. 이 시리얼 모니터는 UART 통신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툴을 아두이노 IDE에서 이미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한 다음에 노 라인 엔코딩으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9600 바우드로 두시고요. 이렇게만 일단 설정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코딩을 하겠습니다. UART 통신을 하기 위한 코드는 간단합니다. 시리얼.begin에 9600이라고 입력하세요. 이 9600이 의미하는 것은 이 바우드 레이트, 즉 통신 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단 9600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while안에 시리얼 이렇게 해주면 저 시리얼이 초기화되는 동안 잠깐 기다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줄을 작성하면 UART 통신을 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이제 나노33 IoT 보드에서 PC로 패킷을 하나 전송하겠습니다. serial.println 이 println은 패킷 가장 뒤에 역/n을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패킷은 이 보드가 실행되자마자 패킷을 보낼 거니까 스타트라고 일단 보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볼 건데요. 자, 이 통신 속도를 9600으로 했기 때문에 이 시리얼 모니터에서도 9600 바우드로 설정을 한 겁니다. 이거를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업로드하고 프로그램이 실행되자마자 이렇게 스타트라는 패킷이 나노33 IoT 보드에서 PC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라는 패킷이 찍힌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UART 통신을 이미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 통신 속도를 의미하는 이 바우드라는 거를 설정을 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통신 속도가 9600이라는 거는 9600 비트 퍼 세크입니다. bps입니다. 그리고 11520 bps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 속도가 초당 11520 비트를 보낼 수 있는 게 더 빠른 거겠죠. 통신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는 이 프로토콜 파형이 더 짧은 시간에 1바이트를 전송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9600 bps의 경우에는 1바이트를 보내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1520 bps에서는 똑같은 1바이트를 보내는데 요만큼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노33 IoT 보드에서는 9600으로 설정을 하고 PC에서는 11520 bps로 설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노33 보드에서 패킷을 보냈을 때 이 PC에서는 1바이트에 대한 프로토콜 주기가 전혀 다르니까 전혀 이상한 완전히 왜곡된 데이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수신자 간에 이 바우드 레이트를 똑같이 맞춰줘야 패킷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 속도가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UART 통신은 통신 속도에 따라서 패킷 손실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통신 속도가 빠르면 패킷 손실률이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꼭 빠르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요. 전송되는 패킷 양이 많지 않다면 속도를 굳이 높게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패킷 양과 그 패킷 손실률을 적절히 고려해서 통신 속도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것이 이 시리얼 모니터에서 이 부분의 옵션을 제가 일단 노 라인 엔딩으로 설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옵션이 뉴 라인이 있고 이 캐리지 리턴이 있고 그 다음에 뉴 라인과 캐리지 리턴 둘 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패킷만 보낼 수도 있고 패킷 뒤에 역/r만 보낼 수도 있고 패킷 뒤에 역/n만 보낼 수도 있을 거고 패킷 뒤에 역/r, 역/n을 보낼 수도 있을 건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 옵션을 알맞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UART 통신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요거 하나를 응용해서 코딩 하나 해봅시다. PC에서 알파벳 A를 보내면 LED를 켜고 그 외의 패킷을 보내면 LED를 끄는 요런 코딩을 하나 해봅시다. 자, LED를 제어할 거니까 13번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핀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13번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루프 함수 안에서 통신을 통해서 LED를 제어하는 코드를 구현하면 되겠죠. 자, if에 serial.availabl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available 함수는 수신된 패킷이 있다면 그 패킷의 길이를 리턴해 줍니다. 따라서 그 패킷의 길이가 0보다 크면 뭔가를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 if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뭔가 패킷이 있다는 거니까 패킷을 읽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if의 serial의 read 함수를 사용하면 패킷을 1바이트 읽어옵니다. 요 읽어드린 패킷이 소문자 A라면 LED를 켜면 되겠죠. 디지털 라이트의 13번 핀에 1 이렇게 하면 LED가 켜지겠죠. 그리고 그 외의 문자가 들어왔다면 else LED를 끄면 되겠죠. 디지털 라이트의 13번 핀에 0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serial.available 함수는 패킷이 수신되었으면 그 패킷의 길이를 리턴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0보다 크면 어떤 패킷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이 if 함수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if serial.read에서 1바이트를 읽어드립니다. 그 읽어드린 1바이트가 소문자 A라면 LED를 켭니다. 그리고 소문자 A가 아닌 다른 문자가 들어왔다면 LED를 끕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기능이 작동할 겁니다. 한번 업로드해서 해봅시다. 자, 업로드가 완료되었고 이 보드가 실행되면서 스타트라는 패킷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A라는 패킷을 한번 보내봅시다. 여기에다가 소문자 A를 넣고 샌드 누르면 돼요. 샌드 누르면 LED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A가 아닌 다른 문자를 입력해 볼게요. 1을 입력해 볼게요. 패킷 1을 보내면 LED가 꺼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코드를 구현해서 PC에서 패킷을 보내서 나노33 IoT 보드에 있는 LED를 켜거나 끄거나 제어하는 이런 거를 학습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신을 통해서 패킷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배웠으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는 로깅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 available if 함수 안에 들어왔을 때 뭔가 로그를 하나 찍어 봅시다. serial.println에 샵1이라고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LED를 켜는 쪽에서도 로그를 하나 찍어 봅시다. serial.println에 샵1-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LED를 끄는 쪽에도 로그를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serial.println에 샵1-2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드가 실행됐고요. 다시 한번 A라는 문자를 보내면 이 샵1이 찍혔다는 거는 if available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샵1-1은 LED가 켜졌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숫자 1을 보내서 LED를 꺼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샵1이 찍혔고요. if available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고 샵1-2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LED를 껐다는 거를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UART 통신을 이용해서 로그를 통해서 디버깅을 조금 더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